안녕하세요. 오늘 웨이츠 앤 바이어시스를 활용한 머신러닝 실험 모니터링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배성수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주로 머신러닝 중에서도 딥러닝 실험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도 참 많고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툴을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 딥러닝을 한 번이라도 접해 보셨다면 가볍게 이러한 툴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다양한 실험을 이제 정리해야 될 그런 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조금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현재 카이스트 AI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 최윤재 교수님 랩실 에드랩에서 헬스케어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웨이츠 앤 바이어시스라는 툴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사용하면서 너무 편리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딥러닝을 실험하기 이전에 나라는 주체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체는 어떤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딥러닝을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통해 패션 산업의 피팅 기술을 고도화시킨다 등의 목표도 있을 수 있고, 캐글 같은 데이터 분석 대회에서 어떤 특정 태스크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아까 이미지 제너레이션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겐 같은 모델을 통해 해당 기술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델을 실험하면서 더 나은 방향의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을 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 중 하나가 모델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트래킹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였습니다. 예를 들면 코랩이나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로스가 떨어지고 있구나를 줄그 형태로 모니터링했던 적이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한눈에 보기 좀 힘들겠죠. 또한 각 실험들에 대한 이런 결과 환경 세팅을 되게 다르게 해가지고 저장을 결국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거나 탐색하게 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모델 처음에 저장할 때 뭐 파이널, 리얼, 뭐 이렇게 디멘전 512 이런 건 붙이는 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모델 설계하고 나서 이제 그 모델에 대한 어떤 한 키워드로 나타낼 때 저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저장을 하니까 좀 비교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실제 저 말고 다른 동료와 같이 어떤 뭐 컨테스트를 준비를 한다거나 캐글 같은 데이터 분석 대회를 준비를 할 때 이제 그 실험을 서로 각자 돌리고 그 실험 실행된 결과를 가지고 공유하거나 토론을 할 때 이 결과 이미지나 아니면은 로스 값, 뭐 매트릭 값들을 이제 직접 손수 적어서 아니면은 뭐 파이썬 매트플로드 그 코딩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경험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이쁘게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그 밖에도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 모델 및 데이터 확인, 그레디언트 플로우, GPU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모두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레디언트가 갑자기 끊긴다거나 뭐 데이터의 인풋 아웃풋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파라미터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딥러닝 실험에 있어서 좀 어려웠던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참 좋겠죠. 이 툴이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단 5줄의 코드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사용하시겠어요? 이 템플릿은 지금 파이토치와 완드비, 웨이전 바이오시스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 실제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먼저 5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게 이제 라이브러리 호출하는 부분, 이니셜라이제이션 초기화하는 부분, 그리고 설정 값들을 저장시키는 부분, 그리고 해당 모델을 watch라는 매직 명령어를 통해서 좀 지켜보고 로깅을 도와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로스를 찍어주고 싶을 때마다 이제 그 출력하는 위치에 완드비.log라는 어떤 명령을 통해서 매트릭을 저장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신 템플릿은 파이토치와 완드비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단 5줄의 코드로 실험이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설계를 잘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웨이츠 앤 바이어시스를 사용하게 돼야 되는 가장 큰 어떤 코어 메시지가 뭘까요? Those who don't track training are doomed to repeat it. 웨이츠 앤 바이어시스 홈페이지에 있는 구절인데요. 학습 과정을 트래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재반복하게 될 운명에 놓여져 있다.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정말 공감되는 말이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완드비라는 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웨이츠 앤 바이어시스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딥러닝 실험 과정을 손쉽게 트래킹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툴입니다. 웨이츠 앤 바이어시스는 딥러닝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중치와 편향을 의미하는데요. 영어로는 W and B, 이를 줄여서 W and B, 완드비라고 읽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개발 환경의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중앙에 프레임워크 어그노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하는 프레임워크가 정말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각 프레임워크 입장에서 보면 완드비가 서드파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완드비를 위한 콜백 함수들을 각 프레임워크에서 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그림에는 허깅 페이스는 없네요. 또한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 쿠버네티스와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완드비가 동작하게끔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완드비라는 하나의 툴 안에 여러 모듈러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 많이 볼 대시보드는 실험을 트래킹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모듈러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티팩트는 데이터셋이나 모델의 버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듈이고, 스윕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담당하는 모듈입니다. 이 두 가지 아티팩트와 스윕은 오늘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레포츠는 자신의 실험 결과를 리포트하는 형식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모듈인데요.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고 또한 자신의 코드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각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서 그리고 사용하기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모듈들을 결합해 사용하면은 완드비를 통해 저희가 실험 과정에서 필요했던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능들을 활용하면 정말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했던 기능은 서로 다른 실험들을 대시보드 형태에서 비교하는 기능,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실험 결과를 유연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 협업 기능,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 완드비 툴의 화면 구성을 캡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설정 값들과 실험 결과 후 매트릭을 요약한 것을 손쉽게 살펴볼 수도 있고, 그리고 GPU 사용률, 메모리 할당률 등 시스템 모니터링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그멘테이션 예제처럼 실제 예측값과 레이블 이미지를 함께 나열해 줄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실험들을 돌려도 각 실험들을 손쉽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팅하기도 편하고 각 그룹으로 정해줄 수도 있고, 제가 이거 내용을 보다가 노트가 필요하면 노트를 적어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완드비를 추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캐글과 같은 데이터 분석 대회에 참여할 때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글 같은 경우에는 초기 베이스라인을 구축하고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가설들을 구성하는 그런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최고의 성능을 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인데,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스윕이나 대시보드 등을 활용하면은 손쉽게 모델 관리 및 최적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현재 2020년 기준 캐글에서 실험 관리를 어떤 툴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그래프인데요.
아직은 텐서보드가 유력하지만 제 생각엔 언젠가 완드비도 마치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 관계처럼 바뀌지 않을까 살짝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딥러닝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도 이미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제 화면을 캡처해 온 건데 대시보드나 리포트 형태로 디플로이를 또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출하는 데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픈 AI 같은 기업에서 AI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완드비를 좀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구글이나 GitHub 아이디로 가입이 가능한 형태고요. 이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각자 개발하는 파이썬 환경의 pip 명령어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줍니다. 설치가 끝난 후에 해당 개발 환경에 완드비 로그인이라는 명령어를 타이핑하시고 각자에게 할당된 API 키를 복사 붙여넣기로 입력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완드비 가입 및 환경 설정 세팅이었고 이제 실제 튜토리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튜토리얼은 완드비에 있는 예제로 좀 진행될 예정이고요. 할 수 있을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제가 새로 테스트 가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처음 가입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이 홈 화면에 들어가면 아무 프로젝트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실제 진행할 수 있는지 예제나 어떤 스냅샷 또는 각자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임포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고요.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드비랑 코드랑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완드비 로그인을 터미널 창에 작성을 해줍니다. 이 완드비 로그인을 입력하게 되면 API 키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API 키는 각자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세팅에 가시면은 여기 API 키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API 키가 이 루트 2 net rc 이 해당하는 패스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돌리는 코드가 완드비의 API를 타고 잘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완드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환경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거는 이제 완드비 실험을 돌렸을 때 과연 어떻게 화면 조회가 되는가를 볼 예정입니다. 사실 완드비 init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 init에 아무 명령어를 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디포트 값이 정해져 있어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프로젝트는 테스트 드라이브라고 적고 컴피그 파일은 학습 정도, 그 다음에 드롭아웃, 아키텍처,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트레이닝을 직접 하지 않고 간략하게 어큐러시 로스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지금 랜덤 값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값을 완드비.log라는 명령을 통해서 어큐러시와 로스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루프는 총 50번이 지금 돌아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완드비가 끝나는 부분을 지금 잘 체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 종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를 돌려보면요, 이 로깅 창에 완드비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실행한 코드가 어떻게 요약되고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로깅 창에서 표시가 되고, 이제 아까 봤던 홈페이지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이 나오게 되죠. 프로젝트명 테스트 드라이브 28초 전에 작업이 완료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로스나 어큐러시를 볼 수 있는 패널도 보실 수 있고요. 각 스텝은 총 50번이었기 때문에
이 50번에 맞춰서 각각의 로그가 어떻게 잘 찍히는지 비주얼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패널들을 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저희가 컨피그레이션에 적어뒀던 내용들을 이 테이블 형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유저 그리고 언제 만들었는지 뭐 런타임 등 아까 적었던 컨피그레이션에 적었던 이 내용들이 이 컬럼에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을 저희가 잘 잡아주면 각 실험들을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케라스를 활용한 엠니스티 분류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때 완드비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와 또 동일하게 완드비.init을 통해서 초기화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케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루프가 모델.fit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fit을 콜백스라는 위치에 완드비 콜백 함수를 넣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트래킹을 해줍니다. 이 완드비 콜백 함수는 완드비.keras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네, 현재 인트로 데모라는 프로젝트 페이지에 생성이 됐고 얘를 한번 클릭해 보면 따로 로그 함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콜백 함수가 자동으로 트래킹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정의했던 설정 값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아까 돌렸던 케라스 모델이 학습을 잘 끝냈을 텐데 그 학습된 모델의 결과를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때는 사이킹런 플롯을 이용해서 컨퓨전 매트릭스나 ROC 커브를 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프레딕션을 한 값들을 로그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잘 실행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방금 요 밑에서 만들어진 그래프들을 방금 실행시킨 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클래스 스코어와 컨퓨전 매트릭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구체적인 태스크와 함께 완드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중 하나는 GAN입니다. 이때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GAN 코드에 완드비 명령어를 넣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특정 태스크를 타겟팅하는 어떤 특정 코드에 완드비를 통합시키는 튜토리얼 코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많이 쓰이는 DCGAN이라는 모델인데요. 파이토치 공식 홈페이지에서 DCGAN이라는 모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드에 완드비를 같이 결합해서 학습 과정을 조금 트래킹 해볼 예정입니다. 구글 콜앱에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글 콜앱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미리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부분에서 추가가 되어야 되냐면 데이터셋이 지금 셀럽A라는 인물사진 데이터셋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셋을 받아주는 코드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추가해주면 기존 코드를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고요. 모델이나 코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피그레이션 해주는 부분,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데이터 셋을 정의하고 데이터 로더 부분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겐 특성상 두 가지의 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부분과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로스 함수와 옵티마이제이션을 정의를 해줍니다. 실제 지금 트레이닝 루프를 제가 돌리고 있는데요. 각 에폭마다 데이터 로드의 배치를 꺼내 와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를 번갈아 가며 학습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 로깅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제너레이터 이미지가 어느 정도의 지금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지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코드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완드비로 지금 변환해 볼 예정입니다. 동일한 DCGAN 코드인데요. 여기에 제가 추가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완드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pibinstall 완드비를 통해서 설치를 해주고, 그 뒤 과정은 전부 동일합니다. 사실 더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재 있는 지금 DCGAN 튜토리얼 코드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대로 사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모델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지금 살펴봐야 될 구간은 트레이닝 루프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루프에서 완드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드비를 이닛을 해줄 때 지금 프로젝트 네임은 DCGAN이라고 제가 지정을 해두었고, 컨피그레이션은 크게 중요한 부분만 일단 체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더 많은 컨피그레이션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일단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추가가 됐죠. 그리고 동일한 코드 내에서 로깅을 하는 부분만 잘 찾아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작성했던 아웃풋 트레이닝 스탯, 이 부분이 50번 이터레이션마다 각 에폭, 전체 에폭 중에서 각 에폭 데이터 셋 배치 개수,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제너레이터 로스 등을 지금 보여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추가한 부분은 각 스텝별로,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제너레이터 로스를 완드비에 로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시면, 즉 이 프린트 함수랑 동일한 구조로 거의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리얼타임으로 완드비에서 이 로스 함수나 스텝 함수 등의 어떤 매트릭이 움직이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미지가 가짜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로깅을 하는 또 함수가 있었는데요. 그 원래 코드에는 이미지 리스트라는 어떤 리스트 형태의 페이크 이미지를 각 이터레이션별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완드비의 장점이죠. 그 완드비의 이미지, 완드비.이미지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직접 각 이터레이션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리얼타임으로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뀐 코드는 이 vutils_make.grid라는 이 명령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이 numpy 어레이로 구성되어 있는 애를 완드비.이미지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 이미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 구조는 numpy 어레이나 PIL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캡션은 X축의 레이블이라는 레이블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네, 제가 API 키를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API 키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스에 들어가서 API에 해당하는 부분에 키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입력해 주시면 잘 로그인이 돼서 트레이닝 루프가 돌게 되고, 이것을 리얼타임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DCGAN이라는 프로젝트에 새로운 런이 생겼죠. 그래서 얘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로스, 제네레이터 로스, 디스크리미네이트 로스, 현재 에폭, 그리고 각 스텝 어떻게 되는지 표현이 됩니다. 이런 패널들도 동일하게 아까와 같이 조작이 가능하고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정의한 각 이미지들이 50번 스텝마다 보여지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이미지는 제네레이터가 만드는 이미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간편하죠. 그래서 실제 코드에서 추가된 부분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세팅 버튼은 현재 지금 각 스텝마다 로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텝마다 이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리얼타임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미지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낀 상태인데 몇 번의 스텝, 총 지금 6번 스텝 돌았다는 거는 300번의 스텝이죠. 정확히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점점 사람을 제너레이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DC겐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테이블 형태로 현재 러닝되고 있는 것이 표시되고 아까 제가 세팅해 두었던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에폭 숫자 등을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로깅되고 있는 어떤 로스 값들을 실시간으로 지금 업데이트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완디비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로그 함수에서 다양한 자료 구조나 어떤 데이터 형태들을 직접 로깅을 할 수 있게끔 잘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그냥 예제는 이걸 그냥 거의 그대로 보고 사용을 하셨다고 보면 되고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바운딩 박스 등을 어떻게 로깅할 수 있는지 미디어는 오디오, 비디오, 테이블, HTML, 분자 구조까지 최근에 나온 알파폴드랑 그림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라인 플롯, 스케라 플롯, 발 차트, 히스토그램, PR 커브, ROC 커브 등의 되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구성하고 싶은 어떤 테이블이 있다면 커스텀으로 구성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로깅할 수 있는 형태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구현되어 있는 이런 코드들에 굉장히 손쉽게 몇 줄 안 되는, 사실 처음엔 5줄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단 뭐 2-3줄 만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매트릭이나 학습에서 트래킹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손쉽게 트래킹 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완디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완디비가 매력적인 이유는 다양한 기능뿐만 아니라 깔끔한 UI를 통해 인터랙티브하게 만든 플롯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림처럼 보시면 되게 깔끔하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가? 당연히 개인은 무료입니다. 무료 버전으로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과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인 경우 개인에게 100기가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아카데믹 플랜이라 해서 200기가로 확장되며 개인 프로젝트를 넘어서 팀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좋죠. 이걸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한 명령어인 완디비.init과 완디비.log를 이용해서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트레이닝, 트래킹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명령어를 가장 자주 쓰고 앞으로도 저도 딥러닝 실험에서 계속 쓸 예정이고 평소에 사용해 보시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사용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완디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